안녕하세요. 커피앤톡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바로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40대 초반의 애청자입니다. 제가 어린 시절 기억하는 제 친정 부모님은 어린 제가 봐도 참 사이가 좋았어요. 그걸 증명이라도 하듯 친정엄마는 아빠와 같이 구두방 일을 했죠. 어찌나 두 분이 서로를 챙기는 모습이 보기 좋았는지 아직도 그때의 추억들이 제 기억에 가득해요.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아빠의 건강은 조금씩 약해졌어요. 그래도 늘 괜찮다고 하시는 분이라 정말 괜찮은 줄만 알았는데 결국 저희가 성인이 채 되기도 전에 크게 아프셨고 너무 늦게 병원에 찾은 탓에 제대로 된 치료도 받지 못한 채 아주 짧은 투병을 뒤로 세상에 떠나셨어요. 그렇게 아빠가 돌아가신 뒤에도 엄마는 구두방 일을 놓지 못하고 여전히 혼자 운영하셨죠. 그렇게 엄마는 구두방을 하시며 우리 삼남매를 키우셨어요. 불행 중 다행인 것은 저희 남매가 나이 터울이 조금 있는 편이라 장녀인 제가 엄마를 대신해 집안일도 돕고 동생들을 돌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동생들도 다 커서 제가 결혼을 한 뒤에는 저와 함께 엄마를 챙기고 있고요. 저와 제 동생들은 엄마에게 이제는 일 좀 그만하시라고 말리고 있는데도 엄마는 그럴 때마다 빙긋 웃으며 용돈벌이라도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어디냐고 해요. 자식들 다 키우고 이제 오롯이 자신을 위해 벌어 자신을 위해 쓰는 이 재미를 조금 더 즐기고 싶다고 하니 강하게 말릴 수도 없는 노릇이었어요. 사실 구두 수선 일은 남자들이 많이 하는데 엄마는 젊었을 때부터 남자도 하기 힘든 구두 수선, 구두 닦기 일을 했었어요. 중간에 수선집을 하기도 했지만 종당엔 구두방에 종착해 지금껏 하고 계신 거예요. 저희 엄마의 구두방은 옛날에는 꽤 유명했어요. 그때는 정말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날들의 연속이었고요. 하지만 세상이 변하면서 구두방 자체가 점점 사라지기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연세가 진득하신 분들이나 예전부터 엄마의 구두방을 애용해 주셨었던 단골분들이 찾아와 주곤 해서 여유롭게 일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엄마는 이것대로의 의미가 크다면서 아직은 이렇게 애정해 주시는 분들이 있어 그만둘 수 없다고 하시더군요. 그 말을 들으니 일을 이제는 쉬었으면 한다고 해도 그런 저희의 생각을 강하게 피력할 수는 없었어요. 그렇게 이제 일을 그만하라고 말하는 우리 남매들 사이에서 유일하게 친정엄마를 응원해주는 사람은 바로 제 남편이었어요. 남편은 엄마의 뜻이 그러니 아직은 곁에서 묵묵히 지켜봐주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말하곤 했죠. 평소 남편은 엄마와 뜻이 잘 맞았고 엄마를 잘 챙기는 사람이기도 해서 친정엄마가 참 좋아했어요. 남편만 보고 결혼까지 하긴 했지만 제 친정과는 달리 우리 시댁은 아주 기가 센 집안이었어요. 남편은 참 다행히도 시댁 식구들을 안 닮은 그저 평범한 막내 아들이었죠. 남편도 우리 집처럼 삼남매인데 위로 누나가 둘이 있어요. 그런데 남편은 장남이자 막내 아들임에도 누나들과 시모 사이에서 어렸을 때부터 귀에 놀려 지냈다고 하더라고요. 그도 그럴 것이 시모는 변호사이고 첫째 신우는 5급 공무원, 둘째 신우는 7급 공무원을 하다 때려치우고 로스쿨에 진학해 현재는 변호사거든요. 시모가 변호사로 일을 하고 있으니 변호사 자격증만 따면 취직은 문제도 아니었어요. 그래서 둘째 신우도 공무원이라는 직업까지 때려치우고 변호사가 된 거고요. 이에 반면 시부는 그냥 평범한 회사원이었어요. 제 남편도 시부와 크게 다르지 않고요. 남편은 이런 시부를 참 많이 닮은 것 같다고 느꼈어요. 우리 시댁은 하도 여자들 기가 세고 목소리도 커서 남자들은 말 한마디 못하는 그런 분위기예요. 남편도 자신의 엄마와 누나들에게 찍소리도 못하니 저도 덩달아 시댁에서 늘 기가 죽어 살았어요. 그리고 시모나 신우들이 저를 마음에 들지 않기도 했고요. 그냥 스치듯 지나가는 인연도 아니고
가족인 저를 그렇게 오랫동안 마음에 들어 하지 않는 것도 참 어려울 텐데. 신우들이나 시모는 그쪽으로는 참 지독하게도 이관성이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한 번은 둘째 신우가 로스쿨에 진학했을 때 심사숙고해서 축하 선물을 골랐어요. 종일 백화점에서 시간을 보내며 이곳저곳 안 들린 브랜드가 없을 정도로 알아보고 다녔죠. 저는 블라우스와 어느 차림에도 잘 어울리는 구두를 샀어요. 물론 그날 혼자서는 도저히 어려울 것 같아 남편과 함께 다니며 고른 것이었어요. 둘째 신우가 좋아할 걸 상상하며 구매한 선물을 예쁘게 포장한 뒤 시댁으로 향했죠. 마침 둘째 신우를 축하하기 위해 시댁에서 식사하기로 되어 있었거든요. 저는 그 선물을 챙겨 시댁에 향하는 동안에도 남편에게 그 둘째 신우가 마음에 들어하지 않으면 어떡하냐고 걱정했는데 남편은 분명 좋아할 거라고 용기를 북돋아 주었어요. 그게 너무도 고마웠어요. 그런데 좋아할 거라는 남편의 말과는 달리 둘째 신우는 제가 준 선물을 거들떠보지도 않았어요. 거기다 제게 불만까지 늘어놓았고 그 옆에서 부추기는 신우와 시모까지 정말 가관도 아니었어요. 이게 다 뭐야? 선물을 하려면 좀 그럴싸한 걸 해오던가. 어디 길바닥에서 주워오는 것도 이것보단 낫겠네. 그러게 말이야. 뭐 이런 싸구려를 선물해오냐? 그리고 촌스럽게 요즘 누가 이런 걸 신어. 진짜 센스라곤 눈 씻고 찾아볼 애도 없다. 아이 누나들 그래도 아내가 종일 백화점에서 고르고 또 골라서 사온 축하 선물인데 그걸 그렇게 말하면 어떻게 해. 내가 같이 동행해서 고른 거야. 그러니까 그만해. 넌 조용히 해. 어디 여자들 일에 끼어들어? 종일 고민하다 골라온 수준이 고작 이 정도라는 게 더 충격적이다. 다른 것도 아니고 로스쿨 진학인데 꿀리지 말라고 명품백 정도는 해줘야 하는 거 아니야? 고민을 안 했던 건 아니지만 가방은 많이 가지고 계시길래 그래서 블라우스랑 구두로 한 건데 디자인이 마음에 안 드시는 거면 제가 바꿔다 드릴. 바꾸긴 뭘 바꿔. 그냥 받은 셈 칠 테니까 환불해. 취향 촌스러워서 바꾼다고 해도 뭐가 바뀌겠어. 그리고 명품백은 많이 가지고 있을수록 좋은 거 몰라. 어휴, 이렇게 털 떨어진 애랑 무슨 말을 해. 꼴도 보기 싫으니까 돌아가. 여기서 마주보고 밥 먹으면 취할 것 같으니까. 이번에 나온 신상 블라우스와 구두라 두 개 합만 값이 100만 원이 훌쩍 넘는 것이었음에도 이렇게 센스 없다는 질타를 받으며 시누이들에게 무시를 당해야 했어요. 결국 저는 이날 시댁에서 축하상만 차려준 뒤 집으로 돌아와야 했어요. 그 와중에 남편은 저와 함께 일어나지도 못하게 하는 시무 때문에 남편은 가족 행사에 참여하고 저만 후련히 빠져나와야 했고요. 즉 여자들에게 치여 살았던 남편과 시부라 이런 상황에서도 크게 반발도 못하고 그냥 그렇게 지나가야 했죠. 처음 결혼 초기에는 이런 게 너무 부당하다고 느껴지기도 했지만 목소리가 큰 사람들이 집안을 이끌어가는 사람들이다 보니 제대로 반발도 해보지 못했어요. 제 목소리를 낸다고 해도 무시하기 일쑤라 통하지도 않았을 테지만요. 이렇게 몇 년을 남보다 못한 대접을 받으며 지내기를 몇 년. 이제는 원래 이런 사람들이라는 것을 받아들였고 그래서 전만큼 상처를 받진 않아요. 하지만 아무렇지 않다는 것은 거짓말일 거예요. 하지만 애써 친정 식구에게도 남편이나 시부에게도 티내지는 않아요. 그냥 제 몸 하나 제가 지키고 말지 싶어서요. 이렇게 자기들 잘난 맛에 사는 여자들이 드글드글한 시댁. 그런데 이런 기센 시무와 신우가 더 목소리를 크게 낼 기회가 또 생겼어요. 바로 시무의 로펌 개업이었죠. 시무의 로펌은 6층으로 구성된 대형 로펌이었어요. 그러니 시무의 어깨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았죠. 평소라면 저를 무시하는 것처럼 저희 친정도 무시하는 그런 분인데 이상하게 로펌 개업식 이틀 전날 저희 친정엄마도 개업식 날 오라고 하는 겁니다.
평상시 같았으면 우리 친정엄마는 절대 쳐다도 보지 않았는데 웬일인가 싶었어요. 로펌 개업 준비가 한창일 때 인테리어를 맡겼던 곳에 대해 시모가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을 했었는데 나중에 제 친구가 운영하는 곳이라는 것을 알고는 덩달아 제 친구까지 무시하기 시작했어요. 대인관계는 끼리끼리 친하다는 말이 있는데 저처럼 친구도 머리 쓰는 것에 소질이 없어서 중노동으로 때우는 것 아니냐며 인테리어를 노동으로 취급하고 머리 쓰는 걸 못한다고 비난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도 친구도 남 못지않게 좋은 대학 나와서 각자의 일에 대해 전문성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친구가 신무에게 이 이야기를 듣고는 너무 화가 나서 인테리어 시공을 갑자기 중단해버린 거예요. 딱 이미 시공을 한 부분에 대한 금액만 처리한 뒤 말이에요. 시모는 그런 친구의 행동에 콧방귀를 끼며 그것만 잘하는 줄 아냐며 자신도 똑똑한 사람들이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곳에 맡길 거라고 해버린 거죠. 그래서 친구가 인맥을 동원해 자신이 겪은 상황까지 털어놓으며 시모의 로펌 인테리어 업무를 막았고 결국 시모는 친구의 인맥에 두 손 두 발 다 들고 더 미룰 수 없던 인테리어 공사를 다시 친구에게 맡겼어요. 친구는 해주고 싶지 않고 금액적인 부분도 다 처리했으니 이제 손 떼겠다고 강하게 나갔고요. 시모는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황까지 닥쳐서야 제 친구에게 자신의 언행에 불쾌했을 걸 잘 안다며 미안하다고 사과를 했죠. 친구는 원래대로라면 손 뗀 곳은 다시는 해주지 않지만 제 얼굴을 봐서 이번만 끝까지 마무리 지어주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시모의 성정을 알게 된 뒤 또 뒤에서 말이 나올 것을 대비해 정말 온 신경을 다했고 흠잡을 곳 없을 만큼 완벽한 인테리어를 해줬어요. 시모도 결과값을 보고는 너무도 마음에 들어 했고요. 이 일로 저한테 잘하기로 마음이라도 먹은 건지 아니면 제 인맥이라고 무시했던 것에 대한 반성을 하게 된 건가 싶기도 하더라고요. 그렇게 생각하게 되니까 기분이 무척 좋았어요. 엄마를 초대하는 것도 너무 기뻤고요. 그래서 저는 엄마에게 연락해 시모가 자신의 로펌 개업식에 엄마까지 초대했다고 말씀드렸어요. 엄마는 무척 기뻐하며 말했죠. 엄마, 시어머님이 이번 로펌 개업식 때 엄마도 초대했어. 이틀 뒤인데 시간 낼 수 있어? 나를? 시간이야. 없어도 만들어서라도 참석해야지. 그런 중요한 자리에 초대를 받는 건데. 이틀 뒤라고? 시간이 없네. 얼른 떡집에 가서 개업떡이라도 좀 맞춰야겠다. 엄마는 시어머님이 뭐 좋다고 그렇게까지 해. 나는 시어머님 아직도 미워 죽겠어.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챙길 필요 없어. 우리가 뭐 잘 보여야 하는 입장도 아닌데 뭐. 그리고 나한테 잘 대해주지도 않고 또 우리 집에 예의도 잘 못 차리는 양반이잖아. 그런데 뭐하러 그런 대접을 해? 아이고, 누가 사돈한테 잘 보이려고 한다니? 이게 다 내 딸 기 세워주려고 하는 거지. 이 김서방이 자기네 식구들 사이에서도 뒤를 못 펴니까 너도 덩달아 주눅이 많이 되잖니 이거 사하. 이런 자리라도 빌려서 내 딸 챙겨야지. 엄마도 참 그렇게까지 신경 안 써도 괜찮아. 내가 시댁이랑 결혼했나? 남편이랑 결혼했지. 우리 사이도 좋고 시댁도 자주 안 가서 괜찮아요. 그러니까 너무 무리하지 마셔. 알겠죠? 위에서 말한 것처럼 저희 아빠가 70년세에 세상을 떠나고 구두방을 하면서 저희를 키웠고 또 지금껏 구두방 일을 놓지 않고 있는 엄마를 시모는 하찮은 일을 하는 무능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홀대했어요. 상견례 때는 대놓고 구두방이면 남들 앞에서 수차례나 머리 조아려 남의 발만 쳐다보고 있는 그런 직업이지 않냐며 얼마나 배운 것이 없으면 그런 저급한 일을 하느냐고 대놓고 막말하기도 했어요. 그때 참지 못하고 시모에게 대들었는데 그 뒤로 시모에게 더욱 찍혀서 저를 더 못마땅해 하기 시작했죠. 그뿐이겠어요. 결혼식 날도 어찌나 하객들에게 저희 집안이 시댁 덕 보려고 결혼하는 거라는 말까지 해대는 탓에
저희 측 하객들까지도 불쾌함을 느꼈던 적도 있었어요. 그래서 엄마는 한동안 제게 능력 없는 부모를 만나 미안하다고 면목이 없다는 말을 하곤 했죠. 그 정도로 시모는 저희 엄마를 없는 사람 취급했고 또 가족이라는 것에 창피했어요. 그런데 그런 시모가 엄마를 다른 날도 아닌 자신의 로펌 개업식에 초대를 했으니 엄마도 들뜰만 했던 거죠. 그렇게 개업식 당일 일찍 가서 엄마를 챙기고 싶었지만 아이가 있어 쉽지 않더라고요. 로펌 개업식 날 아이를 데리고 갈 수도 없는 노릇이라 친한 동네 엄마에게 맡기고 로펌으로 향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늦게 도착하게 되었죠. 그런데 엄마를 모시고 간 여동생에게 전화가 왔어요. 동생 말이 엄마가 양손 가득 개업식 선물을 들고 갔는데 시모가 그런 엄마를 경멸하듯 쳐다보며 이건 뭐예요? 이런 걸 왜 들고 와요? 누가 이런 거 사가지고 오라고 했어요? 난 그런 의미로 부른 게 아니에요. 라는 식으로 날카롭게 이야기를 했다면서 자신과 엄마에게 그렇게 행동한 시모 때문에 민망하고 애매하게 서 있다가 챙겨간 선물 그냥 탕비실에 두고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게 짜증난다며 화를 내더군요. 아, 진짜 언니 시어머니 왜 그 모양이야? 지가 변호사는 다야? 진짜 성질나. 언니 시모도 짜증나는데 언니도 짜증나. 엄마가 저런 대우 받을 걸 알면서 왜 초대하게 가만히 뒀어? 중간에서 잘랐어야지. 엄마도 기분 상했는지 자신은 알아서 갈 테니까 나보고 알아서 돌아가라고 해서 지금 따라가고 있잖아. 어머, 아니 미안해. 어머님이 먼저 초대하시기도 했고 또 많은 사람들 앞에서 엄마를 그렇게 대할 거라는 생각은 미처 못했어. 내가 엄마에게 연락해 볼게. 오느라 고생했을 텐데 미안해. 조심히 들어가. 저는 동생의 말을 듣고 엄마에게 너무 미안했고 시모에게 너무 성질이 났어요. 엄마가 걱정돼서 연락을 해보았지만 받지 않더라고요. 저는 이대로 지나가게 줄 수 없다는 생각에 씩씩대며 뒤늦게 시모 로펌에 도착했어요. 그런데 차에서 내려서 보니 분명 동생 말로는 집으로 갔을 거라는 엄마가 다시 시모 로펌으로 가는 모습을 보게 됐죠. 저보다 몇 걸음 더 앞에 엄마가 보였거든요. 그런데 이상한 건 분명 선물을 탕비실에 다 주고 나왔다고 했는데 엄마의 손에 커다란 가방이 들려 있었다는 겁니다. 저는 그런 엄마의 모습에 이게 다 무슨 상황인가 싶어 엄마 뒤를 바짝 붙어 따라갔어요. 그런데 로펌 복도에서 시모와 엄마가 나누는 대화를 듣고 말았어요. 출장비는 3만 원 주면 되겠죠? 내가 오늘 사돈을 부른 이유가 다 이 이유 때문이었어요. 출장으로 우리 회사 변호사들이랑 직원들 구두만 닦아도 사돈 한 달치 월급은 벌걸요. 내가 사돈을 위해서 사돈 도와주려고 이렇게 불렀던 거예요. 저 같은 사돈도 없어요. 여기에 일단 3만 원 받으세요. 아휴, 참. 주변에 구두방 몇 개 있는데 뭘 저를 여기까지 불러서 구두를 닦으라고 하세요? 이렇게까지 신경 써주지 않으셔도 되는데. 네, 시모는 우리 엄마를 부려먹으려고 개업식 날 인심 쓰듯 부른 것이었어요. 저는 그런 시커먼 속셈도 모른 채 시모가 엄마를 초대했다고 개업식 날 오게 만든 거고요. 문 밖에서 보니 엄마는 고개까지 숙여가며 3만 원을 손에 쥐고 인사를 하는 것 같았어요. 저는 그 모습이 눈에 들어오자마자 너무 열이 받아 그대로 유리문을 깨트릴 듯 세게 열며 로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생각지도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사무실에서 한 남자가 나와서는 갑자기 엄마를 어루싸는 거예요. 전 처음에는 정의를 중요하게 여기는 변호사 직원 중 한 명인가 보다 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게 말이 되나요? 분명 모펌 사무실에서 나온 거면 그곳에서 일하는 직원일 텐데 그곳에서 엄마를 아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도통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그런데 엄마가 자신을 끌어안는 사람의 행동에 처음에는 많이 놀라했다가 곧 평소 저희에게만 보여주는 밝은 미소가 얼굴에 번지는 겁니다.
저는 더욱더 이해할 수 없었어요. 도대체 누구인가 궁금하기도 했죠. 그런데 엄마를 얼싸안았던 그 사람이 시부에게 화까지 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말 정리의 사도인가 싶었어요. 그 순간에는 말이에요. 그런데 시부에게 화를 내는 그분이 하는 말은 정말 놀라지 않을 수 없었어요. 그 사람은 엄마의 손에 쥐어진 3만 원을 잠깐 쳐다본 뒤 화가 잔뜩 찬 얼굴로 시무에게 사과하라며 쏘아대기 시작했어요. 지금 우리 로펌에서 이게 다 무슨 짓입니까? 이분께 쥐어준 3만 원은 뭐고요? 당신이 이렇게 천박하게 굴고 있는 이분이 도대체 어떤 사람인 줄은 알고 이러는 겁니까? 이분은 당신이 가볍게 생각할 그런 분이 아니에요. 제게도 너무나 중요한 손님이란 말입니다. 어서 사과하세요, 어서. 한 대표한테 소중한 손님이라니. 그리고 오해야. 우리 사돈이 쿠드빵을 하는데 요즘 쿠드빵 일이 많지 않잖아. 그래서 순수한 마음으로 도와주려고 했던 것뿐이라고. 내가 천박하게 굴었더니 말도 안 돼요. 지금 순수한 마음이라고 했어요. 내 주는 걸 뒤로 당신이 한 언행을 모두 봤는데 발뺌이라도 할 셈입니까? 분명 스승님이 축하 선물을 챙겨왔을 때만 해도 멸시의 눈초리였던 걸 내가 다 봤는데도 이리 잡았달 생각이냔 말입니까? 그건 챙겨오지 않아도 되는데 너무 이것저것 챙겨와서 조금 창피했을 뿐이에요. 아무리 그래도 지 사돈인데 제가 사돈을 멸시할 리 있나요? 뭔가 오해가 있나 본데 한 대표. 한 대표가 생각하는 그런 거 절대 아니에요. 그런데 스승님이라니요? 사돈이 왜 한 대표 스승이라는 거죠? 제 개인적인 인연입니다. 제가 그런 것까지 다 말해줘야 합니까? 그런 것에 관심 갖지 마시고 회사에서 행동이나 조심하시죠. 이 회사 대표님만의 회사가 아닙니다. 뭘 흐리는 짓 하는 건 용납 못해요. 그러니 앞으로 주의하세요. 말을 마친 남자는 저희 엄마를 살뜰히 챙기며 아내 자신의 사무실로 데리고 들어갔어요. 그런 모습을 보고 있는 시모는 똥 씹은 표정으로 그들을 바라보았고요. 저는 상황 파악을 위해 황급히 엄마의 뒤를 쫓았어요. 그런데 시모가 저를 붙잡더군요. 도대체 왜 이제 얼굴을 비추냐면서 성질을 내고는 시모가 한 대표라고 부르던 남자와 엄마가 도대체 어떤 관계냐고 물어봤어요. 하지만 저도 아는 바가 없으니 알려줄 것도 없었어요. 저는 시모에게 저도 잘 모르겠다고 말한 뒤 이 로펌에 시모 말고 다른 대표가 또 있었던 것이냐고 물었어요. 분명 제게는 자신의 로펌인 것처럼 자신의 능력을 과시했었거든요. 그런데 시모는 되려 제 질문에 당황했고 대충 얼버무리려는 모습이 눈에 다 보이게까지 하더군요. 전 그런 시모에게 또다시 물었어요. 우리 엄마를 구두 닦기나 시키려고 오늘 부른 것이냐고요. 그런데 시모는 못긴 놈이 성낸다고 조용히나 하라고 본인이 성질난다면서 앙칼지게 말하더라고요. 시모 말이 저희 엄마가 돈벌이도 안 되는 구두방 운영하며 지내는 걸 아는데 이렇게 인파가 모이는 자리가 생겼을 때 돈 벌면 좋지 않냐면서 그래서 우리 직원들 구두 닦아 돈 좀 벌라고 불렀다고 고개까지 치켜들고 뻔뻔하게 말하더군요. 전 그 말에 부르르 떨며 시모의 몸을 확 쳤고 그 손이 떨구어지면서 얼굴까지 내리쳤어요. 너무 열이 뻗치고 분노가 들끓어 저도 모르게 제 손이 먼저 나가버리고 만 거예요. 저는 그날 태어나 처음으로 손찌검이라는 걸 해보았네요. 그런데 이런 제 행동에 가만히 있을 시무가 아니었어요. 시무도 똑같이 제 뺨을 향해 손을 휘둘렀어요. 그리고 제 양뺨을 한 대씩 내리쳤고요. 시무는 자신이 저한테 당했다는 것에 더 크게 분노해 제게 고래고래 소리치며 난리를 쳤어요. 이 덜 떨어진 게 감히 내 얼굴에 손을 대. 니까짓 게 뭔데 나한테 손을 대. 너 미쳤어. 못 배운 애 미년 밑에서 못 배운 년이 나오는 게 너무나 당연하지만
이렇게까지 모녀가 처급할 줄은 몰랐네. 너, 뭐 믿고 나한테 이렇게 까부니, 뭘 믿고 이렇게 날뛰냔 말이야. 미친 건 당신이겠지. 어디 사람이 할 짓이 없어서 열심히 사는 사람 자존심을 짓밟을 짓을 벌여? 당신이 내 심으면 다야. 변호사면 다야? 우리가 언제까지 당신같이 고약한 사람한테 휘둘려야 되는데. 변호사면 변호사답게 행동해야 할 것 아니야. 당신의 그 좋은 머리가 아깝고 좋은 직업이 아깝다. 저급한 건 우리 모녀가 아니라 당신이야. 그 정도밖에 행동 못하는 당신이라고. 이 싸가지 없는 것이 지금 뭐라고 주둥이를 나불거리는 거야? 돈도 못 버는 무능한 사돈이 이렇게라도 돈 벌라고 신경 써줬으면 감사하다고 머리 조아리지는 못할 망정. 이래서 머리 검은 짐승은 거두는 게 아니라더니 너희 모녀를 가지고 하는 말이네. 무능한 네 집안과 엮여서 망신이랑 망신은 다 당했다고. 그런데도 이렇게 가족으로 여겨주면 고마운 줄 알아야 할 거 아니야. 없는 것들이 자존심까지 내세우면 손가락질 받는 거야, 이 무식한 거사. 저와 시모가 점점 언성이 커지니 로펌 변호사며 직원들이 하나둘 나와보더니 저와 시모를 말리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저희의 다툼은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았고 저희 엄마가 제 목소리를 알았는지 한 대표라는 사람의 사무실에서 뛰쳐나와 저와 사돈에게 다가왔어요. 한 대표라는 남자도 엄마의 뒤를 따라 저희에게 다가왔고요. 엄마는 저를 말렸고 그런 엄마를 보자 시무는 더 눈이 뒤집혀서는 자식 교육을 운운하며 훈수까지 두면서 손가락질을 해댔어요. 엄마는 바보같이 사돈에게 자식 교육 잘못시킨 자신이 문제라며 죄송하다고 시무 앞에서 고개까지 숙이며 사과하더라고요. 저는 그 모습에 더욱 속이 상했어요. 그래서 저는 엄마에게 왜 그러냐고 그러지 말라고 하려고 했는데 그때 엄청난 구성으로 한 대표라는 사람이 직원들에게 모두 돌아가라고 소리쳤어요. 그 탓에 시무 그리고 저까지 순간 너무 놀라 말문이 막혔죠. 직원들도 일사불란하게 자기들의 자리로 사라졌고요. 주변이 지죽은 듯 조용해지자 낮은 음성으로 한 대표가 말문을 열었어요. 더없이 좋아야 하는 날 분위기를 망친 시모에게 먼저 질타를 쏟아내더군요. 공과 사도 구분 못하는 하수라면서 이런 사람을 어떻게 믿고 앞으로 같이 일을 하겠냐고 하는데 시모의 표정은 좀이 구겨지듯 구겨졌어요. 한 대표는 그런 상황에도 엄마를 옹호했어요. 그런데 그 이유를 알게 되자 시모와 저 모두 놀라 입이 떡 벌어졌죠. 사실 엄마를 보자마자 얼싸안았던 한 대표는 시모와 공동으로 로펌을 개업한 대표 변호사였던 거예요. 그런데 참 인연이라는 게 신기하더군요. 그 변호사는 어릴 적 구두 닦기를 했던 저희 엄마의 밑에서 일을 배웠던 아이였다는 겁니다. 그랬던 아이가 이렇게 성공을 해서 변호사가 되었던 것이었어요. 그 시절 당시 우리 집 형편도 너무 어려웠어요. 그런데 엄마는 우리 형편보다 더 어려웠던 그 대표 변호사의 형편을 알고 정말 많이 도와주고 구두 닦기도 열심히 알려주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때 엄마가 도와주지 못했다면 자신과 자기의 동생들은 이미 다 굶어 죽었을 거라고 고립고개 시절 부모님이 돈을 벌어오겠다고 떠났는데 그 뒤로 소식이 끊겨 장남이던 자신이 나서서 동생들을 위해 나섰지만 어린 자신을 받아준 것은 우리 엄마뿐이었다며 그냥 스승님이 아니라 자신과 동생들의 생명의 은인이라고 칭송하는데 시모는 그 말에 입을 다물지 못하고 어버버거릴 정도로 놀라 어쩔 줄을 몰라 하더군요. 엄마는 그런 한 대표의 이야기에 무슨 생명의 은인이냐며 어려운 처지에 같이 힘내면서 살았던 거라고 말하는데 그런 푸근한 마음씨를 가진 친정엄마를 골탕 먹이려고 했던 시모에게 더 큰 화가 났는지 추억에 젖어있던 말투가 확 바뀌었어요. 낮고 무겁게 깔린 목소리로 시모를 향해 말하는 순간 시모가 무릎까지 꿇게 되었습니다.
김 변호사, 이 로펌에서 내가 최고 지분 소유하고 있다는 것 알고 있죠? 당신 지분은 3% 정도였던가요? 그 3% 내가 메울 테니 우리 로펌에서 당장 나가요. 당신처럼 사람 귀한 줄 모르는 천박한 변호사는 필요 없으니까. 공과 사 구분도 못하는 당신을 우리가 뭘 믿고 쓰겠어요. 좋은 변호사가 이렇게 차고 넘치는데. 한 대표. 그게 다 무슨 소리예요. 지분을 빼고 나가라니. 내가 이 로펌을 위해 얼마나 힘썼는 줄 알잖아요. 인테리어도 내가 직접 토맡았을 정도로 애정을 가졌는데 나가라니. 이건 말도 안 돼요. 내가 무릎이라도 꿇을게. 제발 이번 한 번만 죽게 넘어가줘요. 이 바다 소문 빠른 거 다 알면서 날 이렇게 내치면 어떡해요. 그럴 순 없어.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소문 빠른 거 알면서 왜 우리 로펌 기억식 날 이런 추접스러운 짓을 벌여요. 그래도 쌓인 경력은 있으니 시골에 가면 할 일은 있지 않겠어요? 그만 일어나요. 누가 보면 나한테 뭐 잘못한 줄 알겠네. 그렇게 무릎 꿇고 싹싹 빌고 헤어나고 싶으면 스승님과 스승님 따님한테나 하던가요. 당신 같은 사람은 안 봐도 비디오야. 얼마나 못된 심보로 이 사람들을 괴롭혔겠어. 한 대표. 그럼 내가 이렇게 사돈과 며느리한테 빌 테니 좀 봐줘. 우리 가족들은 지분율 크게 차이 나지 않는 공동대표로 운영되는 줄 안다고. 그런데 여기서 쫓겨나면 우리 가족들한테 뭐라고 하더냔 말이야. 사돈, 그래 그 지영아. 그간 내가 어리석었어요. 나이만 먹었지 하는 짓은 시세 많은 어린애에 불과했어요. 미안해요. 앞으로 존중할게요. 그러니 제발 한 대표 좀 알려주세요. 시모는 이제야 저와 엄마에게도 자신의 처지가 나빠지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애원하더라고요. 하지만 시모가 그러든지 말든지 한 대표는 저희 엄마에게 자신과 함께 일하는 직원들을 소개해주겠다며 직원들이 모여있는 곳으로 데리고 가버렸어요. 시모는 뒤따르는 제게 이렇게 가면 남편과 이혼시켜버린다고 가만 안 될 거라고 협박조로 제게만 들리도록 읊조리는데 저는 그런 시모에게 마음대로 하시라는 말을 남긴 뒤 엄마가 들어간 곳으로 향했죠. 그 안에서 새어나오는 소리에 빅 웃음이 나더군요. 처음 대표 변호사인 한 대표가 직원들 앞에서 자신의 스승님이라고 표현하는데 엄마가 수줍게 웃으며 스승은 무슨 스승이냐며 아까부터 느꼈는데 오글거려서 못 참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한 대표는 그럼 스승님 말고 누님이라고 부르면 되겠냐고 너스레를 떨었고 직원들 앞에서 자신의 하나뿐인 누님이라고 칭하며 재차 소개를 해주는데 그곳에 있는 직원들이 엄마를 향해 모두 일어나 90도로 인사를 올렸어요. 엄마는 상쾌했지만 한 대표는 그 모습에 흐뭇해했고 저 역시 엄마의 밝은 표정에 좀 전의 일은 잠시 뒤로 한 채 그 예쁜 표정을 꽤 오랫동안 바라보았네요. 저는 개업식이 끝나고 엄마를 집에 데려다 준 뒤 곧장 시댁으로 향했어요. 한 대표가 준 서류를 챙겨들고 말이에요. 시댁에 도착하니 온 가족이 다 모여서 시모 눈치를 보고 있더군요. 개업식 날 시댁 식구도 오기로 했었지만 시모가 천천히 오라며 지시했었는데 나중에 거의 도착했을 무렵 돌아가라고 성화를 부려 개업식에 참석하지 못했던 거예요. 시모는 제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자 성큼성큼 제 앞으로 걸어와서는 마구잡이로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저를 해치기 시작했어요. 시부와 남편이 황급히 말리고서야 멈췄어요. 그러자 시모는 다 갈라진 목소리로 고성하셨죠. 여기가 어디라고 들어오냐면서 이혼당할 준비나 하라고. 땡전 한 푼 줄 생각 없으니 그런 줄 알랐는데 남편은 갑자기 무슨 이혼이냐고 자신은 이혼 생각이 없다고 왜 그걸 엄마가 정하냐고 따졌어요. 그러자 시모는 남편에게 언제부터 자신의 말에 그렇게 토를 달았냐며 자신이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된다고 난리를 쳐댔어요. 그런 시모의 모습을 보고 있자니 이런 걸 보고 미쳤다고 하는 건가 싶더라고요.
저는 산발이 된 머리를 살짝 매만진 뒤 서류 봉투에 담겨있던 서류를 꺼내 시부에게 쥐었어요. 시부는 이게 뭐냐고 의아해하며 저를 바라보고 있던 시선을 서류로 옮겼어요. 그리고 곧 표정이 험악하게 굳었습니다. 네, 그 서류는 로펌에 시무의 지분이 3%밖에 들어가지 않았다는 서류였어요. 시무는 그동안 로펌에 공동으로 투자해 개업하는 거라며 가족 모두를 속이고 있었어요. 그래서 시부는 당연히 시모가 그동안 모은 돈으로 투자를 했다고 찰석같이 믿었던 거예요. 시부는 시모에게 도대체 그동안 모은 돈은 다 어디로 갔냐고 물었어요. 시모는 우물쭈물할 뿐 아무 대답하지 않았죠. 그 모습에 시부는 화를 숨기지 못하고 돈 다 어디 갔냐고 소리치며 시모를 추궁했어요. 온 가족은 그때 시부가 화내는 모습을 처음 봤고 시모도 마찬가지였던 터라 놀라 사실대로 털어놓기 시작했죠. 그동안 모은 돈은 하나도 없다고 말이에요. 시모는 그동안 모았던 돈을 가족들 몰래 사치하는 것에 다 써버렸던 거예요. 사치로 쓰고 남은 돈을 로펌에 투자했던 거였죠. 이 사실을 모두 알게 된 시부는 정신나간 여편네라며 난리가 났어요. 그 상황에 저는 오늘 있었던 일까지 모두 털어놓았어요. 제 친정엄마가 챙겨간 선물을 받지도 않았고 심지어 경멸에 엄마와 동생이 하는 수 없이 탕비실에 직접 두고 나왔을 뿐 아니라 돌아간 엄마를 다시 불러 직원들의 구두를 닦아 돈을 벌면 한 달치 월급은 되지 않냐며 출장비 3만 원 줄 테니 하라고 개업식 자리에서 제대로 망신해 주려고 했다고요. 그리고 우리 엄마를 실컷 괴롭히기 위해 시댁 식구를 일부러 조금 늦게 오라고 했던 것이었다고 말이에요. 평소 말수가 적은 분이긴 하지만 저희 엄마를 좋게 생각해주고 계시던 시부는 이 말을 듣고는 이혼당할 사람은 며느리인 제가 아니라 당신이라며 노발대발을 했어요. 그리고 얼마 뒤 정말 시부는 시모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걸었어요. 시부도 한 대표에 대해 말로만 듣고 있어 알고는 있었는데 직접 대표를 찾아가 시모에게 땡전 한 푼 줄 수 없으니 소송을 도와달라고 부탁해 담당 변호사로 한 대표를 고용했어요. 한 대표도 저희 엄마에게 그렇게 못되게 군 시모를 제대로 혼쭐 내야 한다는 생각에 있어 정말 적극적으로 시부의 이혼을 도왔어요. 그리고 로펌에서 시무가 잘린 것뿐만 아니라 원래 둘째 신우도 시무 덕에 낙하산으로 그 로펌에 취직할 예정이었는데 그것까지 무산되었어요. 둘째 신우는 자신의 꽃길을 시무가 다 망쳤다며 원망했고 시무가 둘째 신우에게 자신을 좀 도와달라고 했지만 대차게 거절해버렸어요. 거기다 시무에 대한 추문이 삽시간에 퍼진 탓에 시모를 도와주겠다고 나서는 변호사도 아무도 없었어요. 결국 이혼 소송 중에 받은 로펌 지분의 3%도 시부에게 줄 위자료로 다 탕진했고 시부와 함께 모았던 재산까지 몰래 손댔던 것 때문에 재산 분할도 받지 못한 채로 시댁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시모는 저희 모녀에게 분풀이를 하기 위해 찾아왔고 자신의 명예를 실추시킨 것에 대해 엄벌로 처벌할 거라며 난리를 쳤어요. 하지만 우리 엄마도 한 대표 덕에 법조계 인맥이 꽤 많이 생긴 후라 많은 분들께서 나서서 도움을 줘 시모의 복수 계획은 흐지부지하게 끝이 났어요. 남편과의 이혼을 거론했던 시모가 사라지니 자연히 남편과는 그 전처럼 화목하게 지내게 됐고요. 시댁에서 시모가 쫓겨난 뒤 큰 변화가 생겼어요. 바로 기센 신우들의 입지인데요. 시부가 줄을 잡고 집안을 통솔했던 예전과는 달리 시부가 집안의 가장이고 기둥으로서 딱 잡고 있어서 더는 신우들이 제 남편을 무시하거나 저를 홀대하는 일도 없어졌답니다. 그뿐이겠어요? 이전에는 제가 주방 일을 할 때 시모가 신우들은 절대 손 하나 까딱하지 못하도록 했는데 그랬던 시모가 없어지니 시부의 말을 나를 수밖에 없었어요. 시부가 며느리는 평생 귀한 손님이라며 신우들에게 그동안 했던 저의 일을 하도록 지시했어요. 예전이라면 절대 싫다고 반대했겠지만 지금은 그 누구도 시부의 말을 거역하는 사람이 없어졌네요.
그래서 예전에 전 가정부와 흡사했다면 지금은 정말 귀한 손님 대접을 톡톡히 받고 있어 행복하네요. 아직도 시누이들에게 가끔 시모가 연락하는 듯해요. 하지만 시누들이 시모를 거절하는 것 같더라고요. 자기네 처지도 시모처럼 되면 안 된다는 게 이유인 듯 보였어요. 저희 엄마는 모든 일이 정리된 지금도 구두방 일을 하고 계세요. 거기다 한 대표의 로펌의 구두 관리 강의까지 나가고 계십니다. 변호사들은 여자 남자 할 것 없이 구두를 많이 주는데 관리를 잘 못하는 분들이 많다며 직원들이 직접 요청했다고 하더라고요. 친정엄마는 요즘 제2의 삶을 사는 것처럼 신이 난다고 하시네요. 이제야 비로소 저를 있는 그대로 인정해주는 사람들 속에서 지내게 되었어요. 그래서일까요? 예전보다 더 웃음으로 가득한 날이 많아졌어요. 앞으로도 이렇게 웃음 가득한 날만 가득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애청자분들도 웃음 가득한 나날 보내시고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커피앤톡이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